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갖고 입력하는 거거든요. 실무시험 연습문제. 자, 회사 코드 3401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회사 코드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자, 여기에 지금 이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풀기 전에 주의사항을 봐야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의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적요 번호 8번이죠? 타계정 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계정 대체거래, 그러니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금이 대변에 갔을 때는 적요 8번을 적어. 이거 하나만 적으면 돼요. 적요는. 실무에선 다 적어야 돼요. 현금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적어요. 거래 내용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채권 채무는 거래에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한다. 채권 채무는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작성이 돼요.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500건대 계정코드를, 판매관리비는 800건대 계정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뭐 여기 그 계정 과목, 여기 이미 그 뭐 나와 있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적절한 계정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9월 14일 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09월 14일. 자, 여기 차변에 여기에 제품 한 세트 원가 40만원을 매출거래처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다.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차변에 견본비 계정 800건대 하나밖에 없어요. 40만원. 그리고 이건 대변에 제품이거든요. 그럼 제품. 자, 근데 이것도 적요 8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재고자산이 대변에 갔죠. 이건 팔아야 되는 건데 샘플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팔기 위한 샘플로 갔으니까 요거는 타계정 대체액으로 해줘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액으로 요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접대하기 위한 거, 기부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종업원들 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요 견본비라든가 하여튼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무조건 타계정 대체액을 해줘야 돼요. 요 문제는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고 우리가 입력을 할 문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상품이나 제품을 팔을 때, 제품 매출할 때, 그 부가세도 10%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씩 끊어서 이제 법인들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여기에 받은 부가세 이해수금은 물건 팔아가지고 부가세 10%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무서에 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고,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같은 거나 상품 사왔을 때,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니까, 전산액이 붙은 제조업이니까 원재료로 하겠습니다. 원재료 사왔을 때 부가세 10% 주고 사왔던 게 있어요. 이걸 부가세 대급금 대신 납부했다. 세무서에 낸 게 아니라 물건 살 때, 그 원재료 살 때 상대방한테 냈던 거 있어요. 그 상계 처리하고, 요거하고 요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차이 나는 거를 내가 낸 게 많으면 세무서한테 돌려받고, 내가 받은 게 많으면 세무서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32만원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래서 요거와 요걸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세에 대해서는 미수금 회계 처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받았던 걸 없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이건 이제 그 부가가치세 공부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미리 해보는 겁니다. 12230.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는 부가세 이해수금, 서로 퉁치는 거예요. 부가세 이해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지금 여기 991만원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지금 이쪽이 많죠? 대변이 많죠? 그럼 여기 차변이 적어요. 그러면 차변에 세무서한테 내가 이거 원재료 사면서 냈던 부가세가 내가 제품 팔면서 받은 부가세보다 더 많으면 그 차이는 세무서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거꾸로 그 반대는 세무서에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라 여기는 지금 미수금으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해줘라. 이 미수금 120번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132만원. 근데 요거는 거래처 적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세무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무슨 세무서라고 안 나왔죠? 무슨 세무서라고 나오면 그 세무서 이름을 적으면 돼요. 왜 이제 거래처가 이제 그 회사가 지점도 있고 본점도 있고 그럼 자기 그 본지점 위치한 그 관할 세무서니까 거기서 자기 세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뭐 서울에 뭐 강남 세무서 뭐 이런 식의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미수금 일반적인 미수금은 거래처 적죠.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수금하고 대금금 서로 퉁치고 차액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세금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 날 자,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에 대금 15만 달러의 지급기일이 되어. 자, 여기까지 볼 때 외상으로 수입했다 그랬지만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형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지급금이었어요. 7월 5일 날 미지급금. 15만 달러가 이제 미지급금이었는데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해된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럼 7월 5일에 수입했을 때 7월 5일에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갚은 10월 5일 날은 1100원이에요. 그러면 15만 달러 1200이에요. 15만 달러 1200. 그럼 이거 차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자, A 하나만 찍어도 오토사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요 금액 계산하면 되겠죠? 15만 달러 요거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요거 요 곱하니까 1억 8천.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15만 달러 곱하기 1200 1억 8천 맞아요. 1억 8천인데 지금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103번 보통예금인데 요게 지금 1억 8천이 아니고 1100이에요. 1100. 그러면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죠. 이게 지금 미지급금 갚을 건데 1200원에 1100원 때는 100원이 떨어져서 덜 갚아도 돼. 덜 갚으니까 165, 1억 6,5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변에 요만큼 이득 받죠.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그 외국하고 거래할 때 그 외상거래 같은 경우 이런 거 미지급 이런 거래 환율이 그 당시보다 떨어지고 갚을 거 미지급금 갚을 게 떨어지면 이득이고요. 받을 게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덜 갚았기 때문에 외환 한국 돈 덜 갖다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외화거래 요 문제 아주 잘해야 됩니다. 결산정리사항일 때는 이거 환율 이렇게 하면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이에요. 이렇게 다 분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으러 옴 4천만 원을 배수양도했으며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별표예요. 자, 여기 차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대광건설 자, 여기 금액이 미지급금 5천만 원 5천만 원 갚는데 대변에 받으러 옴 해피상사가 발행한 어음이에요. 110번 받으러 옴이 나가는데 거래처를 대광건설이 아니라
요 해피로 바꿔줘야 돼요. 해피로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음은 해피 상사가 발행했던 어음에 우리가 해피한테 받을 거를 넘겨준 거라 이걸 해피로 해줘야 돼요. 해피 상사로. 만약에 이거를 잘못 입력하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11월 13일은 평범한 문제죠.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여기 장기차입금에 대한 거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가 누구냐면 기업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가냐면 3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7일은 별 3개예요. 이거 별 3개. 자, 이건 별 3개입니다.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 요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뒷부분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일반전표 분계 시 반드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잔액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로 분계한다. 서로 퉁친다. 차대 반대 계정만.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주식이죠? 지금 여기 자기 주식. 그럼 여기 자기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기 주식이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이 자기 주식인데 이게 자기 주식 처분한 경우에요. 자, 자기 주식이 뭐냐? 삼성이 발행한 주식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이거든요. 그 자기 주식 삼성이 발행한 주식을 삼성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 자본금이 부실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성이 발행한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삼성의 경영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건 돈을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이 쪽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아치워야 돼요. 얼른 팔아치우거나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고 처분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금액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럼 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요 프린트 여러분들 요거 제공해 드릴 거니까 공부를 하세요. 이게 원래 전산세무 2급에선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 회계 1급에도 한 문제씩 종종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돼요. 네 가지. 자본에 속하는 항목들 있죠.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그래서 자본이여금하고 자본조정은 서로 큰 금액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도 큰 금액 하나만 남겨둬요. 이거 5가지 사항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당좌예금하다. 요거 7,000원이니까 1000주니까 700이죠? 당좌예금 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700은 맞죠? 여기 1000주 7,000원에 처분했으니까 장부가액은 1주당 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1000주인데 만원이니까 자기 주식이 1000만원이죠. 1000만원짜리 700만원에 팔았으니까 300만원 손해봤죠. 300만원 손해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0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단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잔액이 200이 있어요. 이건 과거에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이익 본 게 200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200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만 처분 손실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계정 2개를 만들어 두면 이거 보는 사람들이 주주나 채권자들 정보 이용자가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이렇게 2개씩 있어, 그러니까 큰 금액 하나만 남겨두라 이 소리예요. 처분이익 잔액이 있으니까 처분이익은 대변에 있던 거거든요.
이건 자본잉여금이었고 대변자익이었으니까 차변이 와서 없어지고 나머지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점 이 문제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11월 17일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서로 퉁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퉁쳐야 돼요. 요 네 가지 사항 정리해 놓은 거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회계 1급에도 나오니까 공부를 잘 해두세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2,500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 장부 금액은 2,320원. 이거 이번에는 비싸게 파는 거죠. 아까는 저 싸게 파는 거 예를 들었는데 이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변에 우선 돈을 얼마를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금액은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변에 자기주식이 나갑니다.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주식이에요. 뭐 사랑하는 자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23250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자기주식 원가가 이건데 이걸 받았거든요. 그러면 요건 이제 비싸게 팔았으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분개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150만 원이 있어요. 이 처분 손실 잔액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자, 이 금액이 얼마 차이가 생깁니까? 여기 175만 원 차이 생기죠? 그럼 150만 원을 몽땅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차변에 있던 항목이에요. 자본의 감소 항목이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이 차변 항목인데 이게 지금 대변에 가서 없애주는 거예요. 같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면 이런 분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처분이익인데 여긴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요거를 150을 없애줘요. 150만 원을. 그러면 나머지만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연습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끄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연습해 갖고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2회에 요 회사를 또 바꾸세요. 회사를 뭐로 바꾸느냐면 340이 옥산테크로 바꾸고,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고, 여기 문제 2번입니다.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입력. 회사를 반드시 바꾼 다음에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 입력합니다. 똑같아요. 요 사항은 똑같으니까 잃지 않고 7월 3일부터 하겠습니다. 07월 031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 원을 한국의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이다 그랬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로 자산 가치를 자산으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수선비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1,500만 원 자본적,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하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 날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건물 임대차 계약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중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요 계약금 줬을 때 요거 선급금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대로 이제 계약금 준 거 말고 잔금까지 다 줬으니까 이제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변은 계약금 줬던 거를 이제 없애줘요. 계약금 퉁치고, 계약금 요거 지금 누구냐면 태종 빌딩. 요것도 임차 보증금도 태종. 이것도 왜냐면 나중에 보증금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500만 원. 거래처 입력하다 보면 거래처 빼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4,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4,500만 원. 자,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에어컨 설치 비용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에어컨은 자산어치. 에어컨이 뭐예요? 비품이죠. 비품. 사무실에 쓰는 거 전부 다 비품이에요. 자, 비품. 자,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인데 설치 비용까지 들어갔죠? 그럼 225만 원이죠. 225만 원. 그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건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수연전자. 자, 여기서 2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은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 날 08월 06일 날 달리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 600원 보통예금에 입금받았으며 나머지는 자기합습. 자기합습이 현금이죠. 이건 아주 평범한 문제죠.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달리자. 대변에 1,000만 원. 이거 입력하다 보면 빼먹는 수가 있어요. 거래처. 요 앞에 거 지금 7월 7일까 한번 다시 가볼까요? 07월 07일 날 수연전자 이렇게 입력했죠? 의심 가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하세요. 뭐 확인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자, 대변의 외상값을 받았어요. 자, 600원 보통예금에 입금받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자, 금액이 옆으로 갈 때 방향키로 가세요. 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만원은 자기합수비로 받았으니까 요거 차변에 101번 현금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외상값은 거래처 꼭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9일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8월 19일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주고 전자부품 기계장치 취득가액 3,500만원 감가상각 2개 요금액이고 폐기 처분하였다.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 그러면 여기에 대변의 기계장치 3,500만원. 그런데 이게 3,5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꼬물이 됐잖아. 3,150만원 감가상각 2개는 그만큼 꼬물이 됐다. 가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 2개도 가치 없어져야 돼. 우리 감가상각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2개 이렇게 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2개 요거는 요 자산의 다음 코드인 207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3,150만원. 3,150만원. 그 다음에 요거 차변에 요거는 이제 폐기 처분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그냥 해주세요. 실무에서 이거는 그냥 유형자산 폐기 손실로 하고 싶다면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 시험 문제 조건에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계정 적절한 계정으로 나와 있는 계정 중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제품의 판매용 사원 촬영을 위해서 모델인 이하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원 중 원천징 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 지급했다.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판매비 관리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냥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품 판매용이죠. 판매용. 그러니까 여기 800번대 수수료 비용 300만원. 300만원. 그리고 대변은 예수금,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99,000원.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지급했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제 요 3회 여기 그 소담 패션으로 요거를 이제 회사 코드를 변경하세요. 3403으로 바꾸고 이제 일반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문제 2번입니다. 일반 전표는 1번은 앞에서 했고요. 자, 요거 자, 여기에 우선 7월 20일 날 국민은행에서 24년 8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을 차입하여 즉시 썸A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자, 국민은행에서 상환하기로 하고 500을 차입하여 즉시 썸A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지금 이거는 썸A의 미지급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이 미지급금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253번 여기 썸메이고 금액이 500 그리고 대변은 차입 뭐 8월 30일이니까 뭐 한 달밖에 안 되죠. 두 달. 그러면 단기 차입금. 자, 이거는 국민은행이고 500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 8월 21일 공장 이전을 위해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되어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건물에다 가산하면 돼요. 그냥 건물. 자, 건물에 750만원. 요 분계는 지금 간단한 분계들이 나왔죠?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30일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이 차입한 단기차 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에서 500만원을 국민은행에 이체했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 단기차 입금이 이게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의 단기차 입금 금액이 500이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이거 원래 차입한 단기차 상환하기 위하여 어디 은행에 보통예금에서 보통 실무에서는 다 이거 예금 다 이거 적어줍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날 지난달 영업팀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월급에서 떼어놨던 거는 예수금이었죠. 예수금. 자, 예수금 다음 달 10일 날 냅니다. 이렇게 16만원. 매달 다음 달 10일 날 그 전달 거 공제했던 걸 냅니다. BC카드니까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이거는 BC카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영통산업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발송한 화물 운송비, 판매하면서 발송하는 운송비는요, 그냥 운반비예요. 자변의 운반비.
운반비에 800번 대 운반비 8냐고 한 거니까 15만원. 그러면 대변은 보통예금. 아주 요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때문에 요거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11월 01일 날 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장기로 차입하기 위해서 사채라는 그 사채권 그거를 발행해 가지고 증권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장기로. 상환기간 3년, 발행금액 2,200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그럼 이거는 대변에 이게 장기 차입금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이 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건 대중들한테 파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증권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 공기업이 발행하면 공채 그래요. 그럼 여기 그 발행금액 2,200만 원은 보통예금하다. 차변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2,200을 받았대요. 근데 사채는 대부분 할인 발행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변이 더 많죠. 이건 할증 발행인데 돈을 더 비싸게 받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채는 대부분 할인 발행이 많아요. 자, 그러면 200만 원 더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사채 할증 발행. 사채 요거 사채라고 찍으면 안 되고 사채 할까지 찍어야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싸게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채는 원래 이자를 조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러기 때문에 자 싸게 2천만 원인데 한 1,950만 원만 내고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맞는데 이제 증권 시장에서 이제 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 팔 때는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사채는 할인 발행이 대부분이고 주식은 액면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이 많아요.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게 많이 냅니다. 이건 할증 발행인데 물론 이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다 있을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좀 다른 깊이 있는 문제 더 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